경기가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하고 조금 사뭇 다르긴 하네요. 작년에는 한 60, 70분 오셨는데 올해는 이렇게 없으신 거 보니까 경기가부 인기가 없는 건지 제가 인기가 없는 건지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미 지난주에 이제 설명회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영상 좀 보려고 했다가 오늘 계속 낮에 잠금 장치가 있다가 딱 퇴근하시고 잠금 장치를 푼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영상이 떠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난주 했던 영상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교장님 선생님의 생각이 되게 확고하시다. 확고하시다 하고 실제로 지금 학교 분위기도 교장 선생님이 거의 분위기를 다 장악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님들 사이에 또 호불호가 좀 강하다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지금 2학년들을 데리고 이제 진로 상담을 했는데 진학 부장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은 대학교 신경 쓰지 말고 지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과가 너의 장래가 중요한 거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점수에 맞춰서 학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일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런 인재상을 교장 선생님도 원하시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셔서 보시면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왜 안 되죠? 뭐야?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입시 분석을 하면 이제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필요한 내용만 좀 위주로 하겠습니다. 서류 평가하고 180명, 20명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크게 뭐 달라진 건 없고요. 그래서 예년과 똑같은 식으로 거의 진행이 됐고 그래서 뭐 일자도 거의 같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달라진 거는 어머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인 거죠. 추천 교원 3인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올 봄에 2인에서 3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두 분한테만 부탁드리던 학생들이 이제 세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지금 교장 선생님이 바라시는 인재상이 모든 걸 다 갖춘, 지덕치를 다 갖춘 학생들을 원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2명의 추천으로는 아이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한 명을 더 늘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크게 뭐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류 제출해 보아도 이제 항목들이 그 전보다는 많이 조금씩 세분화돼서 표시가 되게끔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천서 부분이거든요. 선생님이 추천서 하시는 부분, 체크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600자로 글 쓰게끔 400자 글 쓰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분한테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거가 올해 게 3년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더 항목이 아까 6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10개로 바뀌었어요. 그죠?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칸이 5개였는데 지금 보시면 7개의 칸이에요. 그래서 여기 매우 탁월, 평가 불가하면 무조건 말을 쓰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대신 글은 되게 작게 표기한 경우만 쓰게끔 했어요. 표기한 경우만 쓰게끔 하셨고 그래서 작년에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일반 전형, 추천 전형 전부 다 교원 3인으로 바뀌었다는 부분 미리 판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항목이 훨씬 더 디테일해졌다. 그리고 오히려 글보다는 그냥 표시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글은 아무래도 조금은 포장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냥 체크만 하면 되지 굳이 글을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많은 선생님들한테 동시에 좋은 추천을 받는 친구들을 뽑고 싶다. 그 얘기는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를 뽑겠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학교 말을 잘 듣는 친구.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녹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되고, 네. 자, 이제 이건 이제 올해 지원자 수를 이제 비교해 보고 드린 거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작년 지원자고 이게 올해 지원자고, 네. 그래서 이게 올해고, 네, 여기 이렇게 네, 13명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제 보시면 서울, 인천은 줄고, 네, 경기도도 예, 보시면 늘었죠. 여학생 수가 많이 늘었어요. 네, 여학생 수가 지금 많이 늘었고, 지금 거기 발표된 것도 보니까 여학생이 11명 합격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학생이 많이 합격하는 학교가 몇몇 학교가 있어요. 세종, 그다음에 뭐 경기 이런 학교들은 여학생이 좀 상대적으로 많고, 뭐 서울 뭐 이런 데는 조금, 대전 특히나 대전 되게 심한데 예, 여학생이 좀 적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된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학년별로 봐도 뭐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변동사항 없이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갈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2학년 숫자들만 네, 비슷하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계별 이제 응시사수를 보시면 이제 해마 쭉 가다가 이제 600명대로 지금 도달했고요. 네, 이제 보시면 이때는 이제 서류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았습니다. 네, 많았고 이때는 서류평가 없이 전부 다 2단계를 응시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2,300명에 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1차 서류가 부활하면서 딱 1,20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늘었죠. 네, 늘었다가 다시 이제 학교별로 한 개씩 쓰게 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올해 느낌에는 60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학생 수도 4만 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군지나 모든 그 지역들을 영재 지금 준비 학생 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다 지역들이 20% 30%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대 때문에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그쪽으로 좀 트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경기도 마찬가지로 600명 이하로 줄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서류평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받을 거냐, 이제 중요도로 표시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평가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서류가 20명이 넣었는데 2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2명은 탈락했고, 작년에는 19명이 전부 다 합격을 했는데 올해는 2명이 탈락이 됐는데, 그럼 2명의 탈락의 이유를 이제 살펴봤을 때, 네, 사실은 성적이 좀 더 강했어요. 네, 한 친구는 사실 저한테 이제 성적을 보여주고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수상 실적이나 그다음에 그 친구가 또 IT 연구가 많아서 저는 혹시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고 지원을 했는데, 네, 사실은 다른 학교 썼으면 이미 탈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썼습니다. 그 친구가 아쉽게 안 됐고, 한 명의 친구도 제 생각에는 이제 B하고 C가 있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가 내신이 워낙 좋아가지고 평균이 90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보다 아래인 과목이 5개가 있더라고요. 한 학기. 네, 그러니까 91점인데 평균이 94인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난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 친구하고 자소서는 제가 거의 6번 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자소서의 문제는 크게 없을 거고, 제 생각에는 서류에서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말하지만 뭐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뚜껑을 까놓고 보면 네, 대부분 내신 성적이 가장 큰 것 같다. 네, 큰 것 같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생명배우를 봤을 때 주로 차이나는 부분이 이 세 개의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세부 특기 상황, 동아리 이런 거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이 세 개, 네 개에서 차이가 제일 많이 난다 보시면 되고, 근데 수상 실적과 영재원은 경기가고가 크게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고, 단순히 이제 수상 실적과 영재원을 보는 거는 이 친구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좀 더 갖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본인이 과학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영재원이 과학 영재원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약간은 이 부분을 커버를 해주겠죠. 약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면 이거를 이제 자소서에 좀 더 세게 써야 돼요. 네,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을 자기가 좀 더 세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 그래서 뭐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이나 학교를 지원한 이유를 썼을 때는 예를 들어 뭐 이런 부분이나 또는 세부특기사항에서 뭐 수학이 특별하게 없다. 그런 경우는 그 부분은 강하게 써야 될 거고 독서 목록이 별로 없다. 그러면 독서록 3개를 쓸 때 이 3개의 목록을 책에 없는 거, 생활기부에 없는 책을 써서 좀 더 부각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자기소개서를 조금 하셔야 된다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 이제 발표된 게 이거죠. 이게 만약 어머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갑자기 이걸 10명을 뽑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110명을 준 거죠. 일반 전형이. 그래서 이제 이 10명인데 과연 여기에 얼만큼 지원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지만 한국영재학교도 장현시 전형 처음 했을 때는 엄청 몰려갔지만 막상 붙는 걸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일반 전형과 따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제 생각에는 거의 정월 뭐 대상급 금상급 아니면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온라인 과제나 그다음에 대면으로 과제를 줘서 관찰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그 안에서 아이가 푸는 걸 다 스크립트 짜는 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나라하게 다 모든 게 드러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코딩 실력이 뭐 좋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지원하지 않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전형을 지원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1교시까지는 같이 본다. 중등 수가 부분은 체크하겠다. 그리고 2교시는 어차피 추론 부분이니까 이건 소프트웨어 AI 분야만 대면으로 관찰 평가하겠다. 그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이게 1차적인 장현실 뭐 한국에서 장현실은 면담을 통해서 걸러낸다 그러면 얘는 이제 온라인 어떤 과제물을 줘서 아이가 내는 거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시를 주고 과연 하게끔 할 건지 아니면 동시에 딱 가입해서 그 자리에서 정보올림피아드 대회 하듯이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동시에 며칠날 딱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평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순위로 딱 해결하는 친구별로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 스터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이 스터디 이 사이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정보하는 애들은 다 가서 하는니까 여기는 이제 뭐 어떤 게 딱 주어지면 본인들이 스크립트 짜가지고 올리면 그거에 대해 서로 막 의견 나누고 또 스크립트 짜고 막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하던 친구만 오라는 얘기인 거겠죠. 이걸 언급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노는 애들만 와라 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 썼으면 좋겠다. 2단계입니다. 2단계 이제 1교시 수학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1교시는 수학이 10문항, 과학이 20문항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미 이번에도 뭐 설명회 때 학교에서 말했지만 당연히 교과를 넘어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교과에서는 말하기를 3학년 2학기는 안 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엔 통계가 1학년 1학기 파트인 건가? 약간 조금 1학년 2학기인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만 출제를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거의 모든 교과 범위를 다 하나씩 냈어요. 보시면 거의 그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작년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작년이거든요. 작년을 이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문항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은 하락을 하면서 문항수를 늘렸다. 그 얘기는 중등 수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기를. 그러니까 이 기본기로 점수를 정확하게 100점 만점을 해서 아이들을 보겠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객관적 평가로 이건 가져가고 싶으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 다 이런 거예요. 1교시 대표 문항이 뭐 5번, 9번, 10번을 제가 올렸는데 입체 도형에서의 단면 보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거는 뭐 거의 A급 수학에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거. 그래서 그냥 교과 문제집에서 많이 볼만한 문제들이 그냥 출제가 됐습니다.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답을 내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 부분의 수학만 얘기했습니다. 수학은 3문항, 과학 1문항인데
수학 3개가 이제 올해 갑자기 이제 시간을 150분으로 엄청 늘렸죠. 네, 그래서 150분 늘리면서 이게 작년과 이제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이렇게 수학 내문항이 축제돼서 120분 만에 축제한 거를 이렇게 150분을 늘렸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바로 2교시를 한국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2교시는 답이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썼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끌고 가는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문제 자체도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특히 3번은 거의 논문을 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논문을 보고 얼마만큼 빠르게 이해를 해서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결과로 끌고 가는가의 중간 단계를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탐구 능력이 있는 친구들만 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 논문 중심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조건 논문을 쓸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2단계 때 바로 2교시로 체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고민도 많이 하고 자기 주도가 좋은 친구들이 경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친구들은 저는 경기는 이제 앞으로는 비추천입니다. 그냥 학교 잘하는 친구들은 서울이나 차라리 대전이 나아요. 차라리 낫고 왜냐면 학교에서 지금 바라는 인재상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캠프까지 지금 아예 그렇게 포맷으로 교장 선생님이 다 짜놔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정보를 했던 친구들은 되게 편하게 봤고요. 정보를 조금 멀리 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보고 버렸대요. 근데 저도 보고 사실은 금방 풀었거든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애들은 겁이 났나 봐요. 투닝 기계, 투닝 머신에 대한 부분이 겁이 나서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문항들이 정보 문제는 계속 해마다 하나씩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정보 코딩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감이 있는 친구들이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3번 문제 논문 형태. 그래서 애들이 이거 보다가 질려버렸대요. 그 정도로. 근데 이거는 학교 측에서 문제를 더 자세히 올려놨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튜브에 문제 다 이렇게 올려줬더라고요. 이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2단계를 봤을 때 교계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1교시가 확실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학에서 저희가 가채점을 애들을 해봤을 때 아이들별로 점수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막상 성적을 까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떨어지고 붙고의 친구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채점 점수는 비슷한데 붙고 안 붙고가 있다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그냥 단순히 답만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더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과학은 중등 지식이 딱 탄탄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올 화올 잘하고 막 이런 친구가 아니라 그냥 중등과학 탄탄하고 통합과학 정도만 아이가 탄탄하게 돼 있으면 경기과학은 그냥 충분히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교시 문제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 높이가 조금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3단계가 정말로 저희 학원이 3단계를 준비를 열심히 잘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틀어가지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공통 면접하고 개별 면접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고 교장 선생님이 1시간 넘게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내년에도 이게 안 바뀔 것 같아요. 딱 하시는 분이 말하면 상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3단계에서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걸 하는 거를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통 면접이나 개별 면접을 통해서 이 아이가 답하는 모습을 보고 영재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겠다가 앞에 내용이 거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판단이 된다 어느 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모르겠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2년 더 계실 건데 아마 크게 안 바뀌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뽑는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하시지 않는 한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영재학교의 최종배 교장 선생님하고 경기가고의 김효 교장 선생님은 조금 강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세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교장 선생님의 의지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워낙 경기가고에 오래 계셨고 실제로 경기가고 영재학교를 바뀔 때 참여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영재학교의 인재상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면접에서 이제 자격로 가지고 아이들한테 디자인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10분 동안 읽고 문제를 15분 동안 애들이 이제 10분 동안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서 메모지에 기록한 다음에 1분 30초 동안에 자기가 발표를 하고 4명이 앉아 있으면 4명이 한 명이 A가 발표를 하면 BC 중에 누가 이 친구한테 질문할지를 미리 선정해놨어요. 제비뽑기를 하든 가위바위보를 하든 그래서 선정해놓고 딱 자기가 1분 30초 동안 발표하고 3분 동안 질문 받고 거기에 답하게. 그래서 애들이 하는 얘기로는 4명인데 어차피 이 답이 색다를 게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애들은 되게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 또 질문해야 되니까. 질문 나올 게 너무 뻔하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거는 빨리 걸려서 뭔가 생각을 빨리 전달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조금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 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순번이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아이도 당황스러울 거고 아마 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따가 학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시겠지만 캠프 때 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 2는 이제 개별 면접입니다. 면접 방을 2개로 나눠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10분씩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은 벽에는 이제 공통 면접 일부 하고 그다음에 자소서 인성 위주로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아이들은 뭐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말하는 연습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경기가고는 딱 말할 때 아이가 영특함이 조금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소서 면접할 때 애들이 좀 많이 안 보이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친구는 조금 몇 번 더 추가로 연습을 시키는데, 그래서 어머니들 판단했을 때 우리 자녀가 좀 보이게 그래도 영특해 보여 하면은 괜찮을 거고 아닌 경우는 조금 연습 엄청 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사실 여기에 뭐 화분 하나 저렇게 하시는 있는데 그 친구는 저랑 한 10번 연습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 말하는 거를 너무 착해갖고 얘가 막 말이 막 기어들어가 막 기어들어가는 거를 끌어내는 데까지 10번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만큼 근데 그 친구는 다행히 붙었지만 근데 이게 올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래도 활동이 있었어요. 활동이 있었으니까 그게 커버가 됐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 면접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발표도 잘하고 조금 아이가 조금 약간 우리가 봤을 때 나대는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솔직히. 자, 경기가고 합격자를 올해 거는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이상하게 올해 거를 발표를 안 했지가 열심히 뒤졌는데 올해 거는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작년 거예요. 작년 거고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님이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가 80명이잖아요. 80이고 지금 서울이 37명인데 올해는 경기가 무려 86명인가? 경기가 8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가 86명을 늘었고 서울이 29명을 줄었고 나머지 학교가 합쳐서 8명이래요. 그래서 경기로 더 많이 몰렸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확실히 마지막 그 3단계 때 면접을 해보면 죄송하지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경기도 애들이 훨씬 더 말 잘해요. 이게 학교에서 많이 해봤나 봐요. 토론대회도 많이 나가보고 학교 대표로 많이 나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얘기를 잘해요. 그리고 딱 얘기를 할 때 딱 저를 정확히 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또박또박 얘기 잘해요. 그럼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그래서 여학생은 지금 뭐 2학년은 12명, 여학생은 11명이라고 얘기합니다. 123명을 뽑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서울 아이들도 합격자도 보면 작년보다 훨씬 더 점점 경기가 잘하는 애들이 좀 더 많이 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아무래도 서울을 좀 싫어하셔서 경기로 많이 바꾸시는 것 같고, 그래서 경기가 대부분 이제 평가하기를 학교를 편하게 가면서도 대학을 잘 가더라. 이게 이제 어머님 사이에 소문이 싹 돌아가지고 똑같은
수업 힘든 강도로 서울 가고 가면은 애들이 막 죽어나는데 경기 애들은 항상 해피하고 밝아 있고 학교도 잘 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많이 어머님들이 경기 가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지금 학교 내신도 많이 해피하게 갑니다. 네, 너무 쉽게 가가지고 지금 문제예요. 네. 그래서 지금 100점짜리가 막 수두룩하게 나오고 평균이 90이 넘어버리니까 네, 지금 이게 경기 가구 내신이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 합격 전략은 제 생각에는 이제 코딩적 사고력 함량이 필요할 것 같고 탐구 활동적 자체는 이제 2단계 2교시 때문에 3단계에서도 필요했지만 이제 3단계에서는 면접으로만 가니까 그다음에 기본적 상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개별 면접을 하면 상식이 있고 없고가 너무 확 드러나요. 죄송하지만 와 진짜 무식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면접을 15분 동안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5분 동안 면접하고 8분 동안 알려주고 있어요. 상식을.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사실은 힘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부분이 조금 갖춰진 학생이 한숨만 나오시네요. 한숨만 네 죄송해요. 갑자기 한숨만 막 나오시네요. 네. 그렇게 되고 네 아이고 그래서 저희 이제 학원에서 준비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빨리빨리 얘기하고 네, 저도 제 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비법은 어제 보신 부분은 조금 같아요. 앞에 부분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재해서 아이들한테 애복 상태를 알려드린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질문사항 네. 받아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첨삭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다른 학원의 강점은 이 부분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 KMO 2차까지 한 친구들은 이게 잘 되지만 사실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친구들은 방학 때 저희가 서술 과정이라고 수업 자체를 깔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하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부분 과정을 수업 시간에 집어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타 학원과의 조금 차이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솔직히 다들 모든 학원들이 다 잘한다고 얘기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예, 진행이 해서 이쁘게 나간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빠르게 이제 5월달에 학교별로 분화를 하고 사실은 1차적으로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는 분화가 됩니다. 분화가 되고 3월달 때 조금 많이 분화가 되고 5월에는 확실하게 학교별로 지원별로 분화가 되는데 그 분화가 될 때마다의 어떤 수업 과정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수학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발표 수업 한다는 거고 사실은 저희 학원의 원래 장점이 캠프였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캠프 때 애들이 엄청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어 터져가지고 캠프를 사실은 추가로 그냥 더 못하고 애들을 그냥 담았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활동들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마지막 과정까지 사실은 경기 각오에 맞춰서 다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제가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지만 사실 이제 제가 정보 수학적 문제를 지금 다 만들어서 아마 경기반 같은 경우는 정보 수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가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특히 3월달부터는. 그래서 경기가구에 진학할 친구들은 정보 코딩 비슷한 문제들을 좀 다뤄서 아이들이 2단계 실제로 2교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어색함이 없도록 만드는 과정을 할 거고 실제로 지금 대전가구 같은 경우도 3단계의 캠프에 지금 코딩과 관련한 수학 문제를 내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금 연습을 저희가 3월달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탐구 활동 같은 걸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제가 사실 아이들한테 탐구 활동 할 때 이렇게 지금 아예 하게끔 쫙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이 2교시의 3번 같은 유형을 하는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캠프 때 했는데 제가 이 경기가고는 이제 6월달, 5월달에 이거 다 쏟아버리려고. 그래서 2교시 준비할 때 지금 3번 문항이 논문 형태나 탐구활동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캠프 때 했던 부분을 이번엔 제가 2단계 준비할 때 이 부분을 쏟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탐구 활동지처럼 다 이루어져 있고 예, 이 부분들을 진행한다 보시면 되고 사실은 수업 시간 때 이렇게 발표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와서 발표해서 실제 경기가고는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는 거를 많이 해야 돼요. 남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어떤 내용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을 좀 많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인선 면접 준비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의 생기부하고 자소서를 보고 제가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면접을 보고 와서 거의 90% 가까이 다 이 안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보고 하나하나 모든 걸 다 뜯어서 질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통 면접 문항도 이와 같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실제로 찬반 의견을 말하게 하고 제가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 이제 답했던 거 찬성 했던 것들을 다 요약해가지고 애들하고 다 공유시켜요. 왜냐하면 애들이 조금 무식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공유를 시켜줘야 돼요. 공부시켜줘야 돼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 사이트에 몇 개 있는 것들을 제가 연결해주고 올해는 저희 또 선생님이 저뿐만 아니라 한 3분의 선생님이 엄청나게 인터넷 서핑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이번에 많이 채워넣고 실제로 이제 경기하고 한국은 되게 빛을 많이 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많이 나와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반대 의견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요약해서 준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답을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이상적일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과 가까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경기가고 잠깐 2단계 분석을 말씀을 드렸고 학교별 이제 저희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나갑니다. 캠프 때 캠프 때 이렇게 나갈 정도로 자세하게 학생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우리가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의 4개년치 경기가고 실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몰라 지금 보이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준영이라고 하고요. 이쪽 학원에서 제가 있은 지가 올해로 2년 차인데 전에는 다른 쪽에 제가 책임자가 있었는데 이쪽에 학원에 와서 뭐 속이 성과를 좀 걸었네요. 뭐 하여튼 일단 그 앞에서 잡다하는 건 아니죠. 하여튼 이렇게 그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핵심만 딱딱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물리 문제들을 제가 간단하게 편집했는데 편의상 한 페이지에 올리려고 제가 그 그림들은 다 뺐어요. 그림들은 다 뺐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거의 완본들을 지금 복기가 다 되어 있는데 모든 학교 중에서 물리가 가장 쉬웠던 학교입니다. 물리가 가장 쉬웠던 학교고 대신 문항수는 많았는데 비중도 좀 작고요. 지금 뭐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되나 이거? 이거 안 되네. 빈약하네요. 일단 이거 원래 이거 레이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물리 문제가 F = KX 같은 매우 간단한 기초적 문제였고요. 탄성력 관한 문제였고요. 첫 번째는 거울에 관한 문제, 뭐 허상이니 실상이니, 그다음에 뭐 도립이니 정립이니 뭐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고전적인 역학, 중력과 속도 받아가지고 이제 공기저항 받았을 때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뭐 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는 건데 이제 그 금속일 때 또는 비금속일 때 전하를 띄웠을 때 이 정전기 유도가 되는지 아니면 유전 동극이 되는지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5번 문제도 저 물리 문제긴 한데 확실히 다른 문제인데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 같은 문제인데 많이 알려진 그런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보통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 100% 적중했다라고 하겠죠. 왜? 모든 학원이나 이런 데서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간만 주어진다고 하면은 누구든 다 맞을 수 있는 문제. 사실상 시간을 많이 물리에 투자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이런
입장이 이제 물리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 화학 문제죠. 제 주력 과목이죠. 제가 이제 학선생이라. 첫 번째 문제는 밀도표고요. 그냥 줄 그어가지고 동일한 줄이 있냐 없냐 뭐 그런 문제였고요. 그냥 빠르게 풀면 한 10초 정도 걸리는 푸는 문제였고, 이제 두 번째는 열기구 문제. 경기가 열기구 문제를 한 3-4번 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냈던 문제고, 이제는 계산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Q equal CMT 열 용량에 관한 문제. 저는 이제 그걸 갖다 건설 문제라고 부르는데 시멘트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 문제였고요. 그 문제였고 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체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인데도 그림이 주어졌고요. 이제 그 문제였고 역시 난이도는 별로 높지 않았던 문제고, 대신 이제 다섯 번째 문제까지 앙금 생성 문제 뭐 이런 문제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서술형 문제가 2교시에 이제 화학 문제로 이제 온도계 설계하는 문제로 이제 화학 문제, 지구과학 문제도 하나 있었고 화학 문제도 하나 있었고 생물 문제도 있었는데, 2교시가 보통 기존의 경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보통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 맞추는 문제나 아니면 단답 그냥 한 줄짜리 쓰거나 이런 문제였는데, 약간 길게 서술을 해야 되니까 경기 선택한 아이들이 서술이 싫어서 선택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따 마저 경기의 이제 스타일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도 생물 같은 경우가 어떠냐면은 되게 자료가 많았어요. 이게 모두 표가 있었고 모두 그림이 있었고 문제는 긴데 답은 고르기 문제, 그 다음에 단답 쓰는 문제였고, 그러니까 생물이나 지구과학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시간이 모자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과학 문제가 20문제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한 복기를 하는 자체가 불가능한데, 제가 이제 인맥으로 다른 학원에 있는 사람들 다 제가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라 문제 필요한데 줘봐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완본을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2차가 완본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디든 문제에서 2차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는 혈압 문제, 혈관 문제 주어지고 뭐 골라라 이런 문제였고, 여기도 그래프 있고 골라라 이런 문제였고 뭐 그런 문제였고, 이제 근데 하나 문제가 이제 광합성 설계하는 문제가 이제 2교시 있었다는 거. 그런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교시에 과학 문제가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전부 2교시가 수학이었고 1교시가 이제 과학 수문문항 있었는데, 똑같은 거는 1교시가 과학 수문문항이고 2교시에 과학 서술이 있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오래 있네요. 이제 또 넘어갔다. 지구과학 파트,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파트가 지구과학 파트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 누구나 맞췄던 문제거든요. 이제 뭐 광물을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암석을 어두운 거냐 밝은 거냐, 단단한 거냐, 아니면 입자가 큰 거냐 작은 거냐 구분하는 그런 분류 문제고, 대표적인 암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비례 변이 법칙 문제긴 한데, 사실상은 학교 내신에서 어떤 색깔의 별이 뜨겁냐, 뭐 이런 거, 청색이냐, 적색이냐,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요. 세 번째 문제는 대표적인 계산 문제. 연봉비 일정의 법칙은 경기가 역대 한 5번 이상 낸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 계속 냈었죠. 핵심은 이 네 번째,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 문제가 천체 문제였고, 달에서 봤을 때 관찰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특히 이 아이들이 공간지각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 천체 문제는 어느 학교든 나오면은 애들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서 이제 이 부분이 선생을 잘 만나야지만 애들이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죠. 들어도 힘들거든요.
5번째 문제는 대표적인 계산 문제였죠. 그래서 지구과학 문제들은 대표적으로 난이도가 낮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 내에 풀기는 힘들었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이제 총평은 아까 말했지만 문제는 많았고 그 다음에 각각 과목별로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왔으나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 이게 이제 2차 총평이고요. 3차로 가게 되면은 3차는 뭘 했었냐면은 이제 실험을 직접 진행하지는 않았고 자료를 주어지고 설계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게 작용루 문제입니다. 작용루 문제인데 시계의 포인트죠. 시계를 어떻게 하면은 설계할 수 있겠는가 과학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됐고 나머지는 자소서와 생기부를 면접을 했습니다. 자소서와 생기부를 면접을 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자소서 생기부 면접 큰 의미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큰 의미 없고요. 사실상 그거는 어떤 역할이냐면 자소서나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특히 어떤 아이들이 떨어지냐면 대치동에서 컨설팅 해주는 학원들이 있어요. 자소서 같은 게 우리가 보면 써줄게.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떨어집니다. 이제 자기가 뭔가 설계를 하고 하는데 자소서 같은 거 미리 준비할 필요 없고요. 닥쳐서 하면 됩니다. 그 전에 미리 뭐 써서 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시간 낭비일 경우가 많아요. 시간 낭비일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전까지 실력 높이고 자소서는 한 달 전에 그때 쓰시면 되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여기저기 학원에서 정보가 들어올 건데 정보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 정보를 결정을 내려야 될 거는 학생 또는 어머님이시니까 다 모든 학원들이 나 잘났다 이렇게 할 거니까 그것들을 잘 감안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진행을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설계하는 시간을 줬어요. 두 번째는 설계하는 걸 가지고 내게 좋다라고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을 압박해야 되는 거거든요. 토론을 할 때 그냥 이제 보통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싸우게 되면 지는 거예요. 이 토론할 때 무조건 이겨야 되긴 한데 논리적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이제 이걸 하는데 이제 보통 학원에서 말하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제가 보기엔 가장 쓸데없는 짓이에요. 말하기 연습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면 말을 못해요. 이게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경기까지 이때까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소설을 써봐라 라고 하면 소설을 써봐라 하는 스타일은 서울이나 한과양은 소설을 써봐라 스타일이고 경기는 쓴 소설을 연결하는 것들은 경기였어요. 그 다음에 좋은 소설인지 나쁜 소설인지 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경기에 이제 캠프에 나왔던 게 그냥 글을 써봐라. 그 다음에 이 쓴 글을 가지고 남들보다 우수성을 입증하여라.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이제 스타일이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제가 자랑할 거죠. 제가 이제 캠프에 진행했던 건데 제가 이제 자격루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는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자격루 이제 자료를 준 거죠. 내용은 뭐냐면 직접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그 준비물을 다 이제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페트병을 가지고 빨대 2개, 물 그런 거 이런 것만 가지고 물줄기의 세기를 일정하게 만드는 거. 원래는 수압이 바뀌어가지고 물줄기 세기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물줄기 세기를 일정하게 하겠는가였고 제가 이제 추가 문제로 이제 물줄기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최대 물줄기랑 최소 물줄기를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보통 이게 이제 문제를 이미 접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합격자 수를 막 그렇게 적었는데 저는 이제 제 기준이니까 과학을 제 수업을 들었다는 아이들하고 캠프에 왔던 아이들은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전원 합격을 했으니까 뭐 이제 그 수학반 애들이 더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제 기준으로 이거 100%겠죠. 근데 오히려 2차에 많이 떨어졌고 캠프에서는 떨어진 애들이 없어요. 이게 이제 크리티컬하게 이 문제가 적중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었겠죠. 이제 이런 차원이고 총평 마저 하고 이제 합격을 약간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경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제 지금 총평을 드리면은 전 영재고 중에 과학 문제 난이도로는 가장 쉬웠습니다. 2차가 가장 쉬웠죠. 두 번째, 써놨죠. 틀리면 큰일. 그래서 사실상은 얘네들은 뭐 하냐면은 그냥 왜 이런 짓을 하냐면요. 경기도 학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경기도 학교 650개 있거든요. 650개의 오바를 거의 반 가까이 뽑아요. 경기도 내에서만. 나머지 학교의 오바를 뽑고 서울의 TO는 2명밖에 없습니다. 오발 TO가. 다른 말로 말하면 작년부터 이제 그 경기도가 오바를 뽑았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권에서 경기영재고를 지원해서 붙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영재고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만만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만만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대치동이나 이제 그 각종 학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일산이나 분당 뭐 이런 지역의 큰 학원들은 목표가 서울이 아니에요. 어디를 목표로 하겠습니까? 경기를 목표로 준비를 한답니다. 걔네들이 준비를 하는데 A급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왜 A급 선생님이 필요 없냐? 수준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준비가 가능하냐? 그냥 수능 문제 풀리고 빠르게 풀리고 이러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만한 학교인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학원에 다니는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어머니들 학원에 다니는 목적이 뭘 것 같아요? 딱 두 가지거든요. 현재 자기의 위치 파악. 두 번째가 적중이에요. 딱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이 딱 자기의 위치 파악하고 적중인데 이 경기는요 자기의 위치 파악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국 어디든 경기는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위아래가 전혀 뒤바뀔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학원의 반이 형성이 되잖아요. 밑에 반에 있는 아이가 서울을 붙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밑에 반의 아이가 경기를 붙는 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자식이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저는 경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경기를 되게 싫어해요. 왜 경기를 왜냐면은 이게 그 예상이 돼야지 입시를 준비하거든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도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그 2년 전에 마지막에 특정 학원에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영재고 입시에 제 밑으로 있었던 학생이 180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합격생 수로 말하면은 저를 능가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마 입시 분석에서 제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원래 제가 이제 원래 경기 설명회를 이제 처음이에요. 그래서 경기 설명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원래 서울이 주력이니까 서울인데 이제 경기를 이쪽 학원에서 제가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관리에서 손도 떼고 이제 수업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와서 저는 설명회를 하려고 하니까 좀 최대한 지금 사실 그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경기를 시험을 이제 보면은 어떤 경우에 경기를 보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이런 아이들이 경기를 보면 좋아요.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서술은 못하는데 감은 좋아. 나는 어떻게 중간 과정은 잘 못 쓰는데 답은 잘 맞춰. 이런 아이들은 경기를 보고 의외로 시간 투자를 얼마 안 하고 나중에 준비했는데 경기를 붙는 학생이 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도박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경기를 도전하는 게 좋고 특히
수학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과학은 준비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등에서 중등 심화 정도 약간만 더 준비를 하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은 잘 되어 있는데 과학이 안 돼 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경기를 보는 게 좋죠. 근데 나는 꼭 붙어야겠다. 내 실력을 꼭 알아야 하는데 붙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서울이나 한과영이 훨씬 좋고 이거는 변수가 좀 적어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좀 아래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아래쪽으로 가서 이제 대전되고 그래서 대전이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이제 경기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대전은 이제 통합적으로 보니까 이 얘네들은 이만큼이면 제낄 수 있겠다라는 확실성이 오기 때문에 대전이 이렇게 괜찮은 거죠. 사실상 이번에 우리 이 경기 합격률이 높은 거는 학원이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한 거죠. 왜냐면 3차에 제가 특정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이거 입시는요, 사실상 저도 예측을 못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붙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입시에 가장 중요한 건 운이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이런 운이라. 그래서 제가 원래 왜 경기를 추천하냐면 2차에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운이 어떻게 들어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끼는 아이가 경기를 보면 떨어졌어요. 무조건 붙어야 되는 애거든요. 서울을 보면 붙었어요. 근데 경기를 보면 떨어졌죠. 2차를 패스하면 3차에 붙었을 건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지. 그래서 혹시 자기 자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경기는 보지 마라. 이게 제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제 3차는 변별도가 있었죠. 변별도가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제 되는 그런 상태였고요.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다 하셨으면 제가 칠판을 조금 이용해가지고 학교별로 제가 설명하고 오랜만에 왔으니까